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학원장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사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35살 이모 씨가 채팅 앱으로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서 잠들려는 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에 양손을 잡아 누른 채 성폭행을 했는데 검찰은 이 씨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씨는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예. 뭐 감형도 감형인데 네. 1심에서 8년 받았는데 5년이나 더 감형이 돼서 징역 3년이 됐단 말이죠. 뭐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선고 형량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예. 폭행과 협박에 대한 각 재판부가 봤던 그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예. 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가 인정이 되려면 뭐 신체 폭행이나 공포심을 부르는 협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인데 1심과 2심 그 재판부를 좀 자세히 저희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데요. 일단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씨가 이제 자신을 누른 채 성행위를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 피해자를 누른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일단은 이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유일한 직접적 증거를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10살 초등학생 아이의 진술은 저 아저씨가 저를 갖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예. 하는데 그 아이의 진술만 갖고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요. 어떤 증거를 자, 근데 해야 되는지. 아무튼 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네. 법원은 아예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심 감형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예. 법원에서 자료를 낸 것인데요. 서울고법에서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이렇게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이 서울고법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가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사실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도 예. 해당 판사를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조계는 법원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해명한 게 좀 놀랍다라는 예. 또 입장이고요. 또 판사를 특정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린 것에 대한 좀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좀 서둘러 진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또한 또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는 이런 항소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까지 내놨는데요.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게 강도 높은 판례가 인정하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아주 수위가 높은 형식의 폭행 협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10세 아동이라는 점, 현저히 그 나이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가 어렵고 폭행 협박의 개념 또한 달리 적극적으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네, 억지로 술을 먹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나이 어린 여학생이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했어야만 하는 거냐 이런 문제군요. 예.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대법원의 확립 판결이 하급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더 주목도가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뉴스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실 것 같아요.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10대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18살 A군 등 총 4명인데요. 예. 2달간 피해자 18살 B군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 9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이 친구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이 됐었고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네.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네.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유는 좀 충격적인데요. 재미삼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삼아 예. 친구를 숨질 때까지 때렸다는 정말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 잔인무도한 예. 뭐 예.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4명이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냐면요. 예, 예. 시신을 이제 방에다가 버려두고 차를 빌려서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예. 일단 이에 대해서 유족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예. 이들은 어떻게 만났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망자이자 지금 이제 피해자가 된 이 비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붙잡아두고 뭐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예. 폭행을 당한 이 비군은 온몸이 붓고 멍들고 또 상처도 났는데 예. 치료는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또 머리를 박는 물고문까지 이어졌고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뭐 비군의 처지를 랩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비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번 돈 75만 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가해 학생들이 기억이 나는 게 검찰로 압송이 되면서 명품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요. 어쨌든 뭐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 물었더니 그냥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자수한 거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의 가족의 경우는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해 학생들에게 혐의가요,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의 구속 당시에 적용 혐의는 폭행치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수사 중에 이제 피해자가 숨진 것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일단 부검 결과가 결정적이었는데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 괴사 그리고 갈비뼈 골절 흔적이 있었고요. 예. 지속적인 폭행 흔적이 확인이 된 거고 또 일부 가해자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진술도 이에 예.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혐의가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시청취자 의견이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2236번님, 뭐 신림동 강간미수에 뭐 얼마 전 숙대 여장 남성 침입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렸는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항소심 3년형 이게 말이 되느냐 앞서 저희가 짚어본 사건에 예.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7756님 미국 같으면 징역 200년이 나왔을 겁니다. 10살짜리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느냐라는 아무튼 의견 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뭐 애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도 계속 때렸다면 이게 지금 이제 살인죄가 적용되는 네, 거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인데요. 네, 지난 기억납니다. 브리핑에서도 한번 해드린 적이 예. 있습니다. 예. 보도를 해드린 적이. 동전을 던지면서 욕설한 승객과 이제 다투다 숨진 택시기사 사건인데 예.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네, 검찰은요, 30살 승객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보시는 영상 속의 사건인데요. 네, 예. 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에 발생한 일입니다. 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택시 요금 문제로 두 사람이 말다툼이 이어졌고요. 예. 이후에 이제 승객이 동전을 던집니다. 이후에는 이제 택시 기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예, 병원으로 지금 쓰러진 급하게 모습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옮겨졌는데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 사인은 당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그 유족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합의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예.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 씨가 오늘 이제 경심 공판에 참석을 해서요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A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다. 그리고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거는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이 A 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좀 두고 논란이 있었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 씨에게 당시에 예. 이제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유족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폭행도 인정이 되고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데 왜 폭행치사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또 이 내용으로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만 명 넘게 동의를 하기도 할 정도로 많은 그 여론과 관심이 있었는데 예. 결국 검찰은 이 A 씨의 혐의를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징역 4년이 구형이 된 건데 이 4년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뭐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이제 그 가중되더라도 3년 6개월 정도로 양형 기준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폭행죄와 경합됐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양형이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폭행죄에도 사실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동전을 던진 행위여서 그 양형이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높게 나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른 점 등이 실무적으로는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치사의 책임을 물려면 승객이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예. 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예. 부분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4년을 구형한 것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예. 5637님도 그렇고 5119님도 그렇고 친구를 폭행 살인한 이 사람들 법정 최고형에 좀 처해달라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네요. 뭐 네. 인간이길 포기한 잔인 무도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따끔하게 좀 혼을 내주셨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